값비싼 유아용 도서를 싸게 판다는 인터넷 카페 글을 보고 돈을 보냈다가 책은 물론 돈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직불금 조사를 위해 농장을 방문했던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원이 농장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답송놀이로 이름난 고창 모양성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값비싼 유아용 도서를 싸게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돈을 보냈다가 책은커녕 환불도 못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올해 초 첫 아이를 출산한 하모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값비싼 유아용 새 책을 절반 가까이 싸게 판다는 말에 두 차례에 걸쳐 91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자는 석 달이 다 되도록 책도 보내주지 않고 차일피일 환불도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 배송이 될 거냐고 게시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를 하고 활동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게시글을 못 쓰게끔. 그래서 이제 회원들끼리 공유를 못하게. 피해를 본 건 하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7명이 사기 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카페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1,10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자는 일부 회원들이 사기 판매라는 글을 올려 대량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서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뿐 돈만 챙기려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도 뭐 일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잘 정리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은 정확히 지킬 겁니다. 소비자 단체는 통신 판매업 등록이 없는 개인 간 거래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안전구매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인터넷 거래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청약 철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던 규제가 이달부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이상 지원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리점에선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통신 대리점. 출고가 100만 원대의 삼성 갤럭시 노트 8이 불과 4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과 15% 한도로 주는 추가 보조금 이외에도 대리점이 몰래 30만 원을 더 지원해 출고가보다 60만 원 정도나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략 30만 원가량인 공식 지원금보다 더 지원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요금알이 25%가 14,000원씩 24개월이면 이게 33만 6천 원이거든요. 여기다 30만 더 할인 받으니까 30에 33, 63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에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33만 원으로 제한했던 지원금 규제가 이달부터 풀리면서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늘자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싼 가격에 현혹돼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며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판매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계약서 상에 그 단말기에 대한 할부 개월 수라든지 또는 그 사업자가 나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뭐 요금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에 본인이 반드시 서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느슨한 감시를 비웃듯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를 대부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부족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해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보 제289호인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3년 전 문화재청이 조사한 결과 석탑 일부에 금이 가고 이끼류가 심하게 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보수와 정비를 익산시가 맡았습니다. 국보와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통화작용이랄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석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존 처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화 처리랄지 이런 것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전북에 있는 187개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남원 만인의 총 1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시군과 박물관, 사찰 등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선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 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평균 7.8개로 전국에서 충북과 경남,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까지 떠맡다 보니 문화재 관리 부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유치 추진 중인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지방문화재청으로 승격시킴과 더불어서 현재 발굴조사 연구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문화재 보존 관리 기능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지방청을 신설해 문화재 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하거나 지자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과수원을 방문했던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직원이 마당에 있던 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과수원에 들어오는 노루나 멧돼지 같은 산짐승을 쫓기 위해서 키우던 대형 맹견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49살 전모 씨는 지난 8월 직불금 조사를 위해 이 과수원을 찾았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개를 본 전 씨가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또 다른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전 씨를 물었습니다. 전 씨는 양팔과 어깨, 허리까지 물렸고 왼쪽 팔은 근육이 파열돼 접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또 제가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니까 제 이제 허리 밑에를 물고 저를 끌고 가려고 개집으로. 너무 놀라셨겠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우울증과 함께 개만 보면 불안에 떠는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과수원에 찾아드는 멧돼지 같은 산짐승을 쫓기 위해 키운 이 맹견은 사고 당시 목줄에 매여 있었지만 지난 6월에도 방문객을 한 차례 물었습니다. 사고 이후 견주는 개집 앞 통로를 임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저렇게 붙잡아 매고 화장실도 개조심이나 쓰고 저쪽 통이다도 쓰고 다 써서 매고 노루하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과나무를 다 일구는데 그렇게 해서 못 매기면 그래 어떻게 방 안에다 매기 어떻게 해야 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는 농장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림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추진한 중도 통합 논의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바른정당과의 통합 대신 정책 연대로 노선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연석회의를 연 결과 의원 대부분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기상조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당의 통합이 어렵게 됨에 따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부터 시작한 뒤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로 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일치율이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55건으로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48건, 일치율은 87.3%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율은 평균 93.1%로 청주지법의 일치율이 1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풍습, 답석놀이를 내세운 고창 모양성제 44번째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또 부임 행차를 호위하는 무사들, 전통 복장을 갖춘 천여 명의 행렬이 화려하게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농악대의 신명난 장단은 축제의 흥을 한층 더합니다. 풍악 소리를 듣고 저희도 모르게 어깨를 등실등실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내려왔어요. 네, 그게 참 정겨워서 옛날 생각이 더 돋고. 장성군 고을기 입장하시오. 564년 전 모양성을 쌓아 올리는 데 힘을 더한 전라도와 제주도 19개 현의 협동 정신을 기리며 정성스레 고을기도 올립니다. 돌을 이고 성곽을 돌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담긴 답성놀이는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걸 많이 다져줌으로 해서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뭐 흐트러짐도 없고. 조선시대 술라군의 병영문화체험 행사에 밤하늘 아래 장관을 이룰 대규모 강강술래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이끌 예정입니다. 달빛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답성놀이, 강강수월래가 아마 가족과 함께 모두 참석하시면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44번째 고창 모양성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영유아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 영유아 7만 800여 명 가운데 올가을 독감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는 56%인 3만 9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78%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와 노인의 경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공공아파트에서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때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 원가심사 자문단을 다음 달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축과 토목, 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 원가심사 자문단이 민간아파트 공사와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관리비를 절감하고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원하는 민간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해 전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석산 개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고창군 암치 송산마을 주민들이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연장을 허가한 고창군에 대해 전라북도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석산 개발 업체가 산재를 불법 훼손해 10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석 허가를 승인하고 연장해온 고창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진로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찾는 전북교육 희망과 비전 대토론회가 오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상상력 등이라며 진로교육도 단순 지식교육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으로 바꾸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 활성화, 평생학습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익산시 함여릅의 한 사거리에서 49살 홍모 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1톤 화물차와 충돌해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3살 윤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